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캐는 밤입니다. 21세기의 전쟁터는 더 이상 총칼이 오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의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칩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세계 최강국들이 가장 먼저 겨눈 건 바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이었습니다. 시장은 중국, 기술은 미국. 그 사이에서 줄타기 중인 한국의 운명. 과연 이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지식캐는 밤에서는 이 조용하지만 치열한 전쟁의 한가운데서 한국 반도체의 진짜 위치와 전략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전자부품이 아닙니다. 21세기의 석유, 4차 산업혁명의 혈관, 심지어 현대 문명의 신경망이라고도 불립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부터 전기차, 로봇, 항공우주, 인공지능 서버까지 모든 디지털 기술의 핵심은 결국 칩입니다. 특히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반도체는 더 이상 보조수단이 아니라 기술 그 자체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 대표적으로 DRAM과 NAND가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연산하거나 처리하는 두뇌, 대표적으로 CPU, AP 센서칩 등이 있죠. 대한민국은 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강입니다. 삼성전자는 DRAM, NAND 모두 1위를 다투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미국 마이크론과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만드는 칩은 AI 데이터 센터, 스마트폰, 자동차, 심지어 군사용, 무기 시스템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으로 보면 한국 전체 수출의 17%가 반도체입니다. 이는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단 하나의 산업으로 국가 무역 흑자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작은 칩 하나가 왜 전쟁까지 부르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은 기술이 곧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려 하고 미국은 중국의 기술 자립을 철저히 막으려 합니다. 그 싸움의 최전선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왜냐하면 AI 우주산업, 육지통신, 디지털 국방, 미래 국가 안보를 떠받치는 모든 시스템이 반도체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이죠. 미국은 2022년 사이언스 액트를 제정했습니다. 약 520억 달러, 하나로 약 70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데 쏟아붓겠다는 계획이었죠. 그와 동시에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 네덜란드 등 반도체 강국들과 CHIP사라는 협의체를 구성해 중국을 기술적으로 고립시키려 합니다. 반도체 설계는 미국, 제조는 한국, 대만, 장비는 네덜란드와 일본. 이렇게 분업화된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입니다. 반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15년 중국 제조 2025 전략에서 반도체를 국가 중점 산업으로 올린 이후 수백조 원을 투자하며 독자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화웨이 및 하이실리콘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23년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자체 AP칩을 장착한 스마트폰 메이트 60%를 출시하며 상징적인 반격에 성공했죠. 이건 단순한 제품 출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없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었죠. 이제 문제는 한국이 그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기술을 주지 마라 하고 중국은 우리 시장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기술은 미국과 협력해야 하고 매출은 중국 시장에 의존해야 합니다. 딜레마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중국 내 생산 공장을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 내 시설에 첨단 장비를 들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 허용 여부를 매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EUV 즉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세계에서 네덜란드 ASML이라는 한 회사만 생산합니다. 이 장비가 있어야 3나노, 2나노 같은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네덜란드 정부에 압박을 넣어 이 장비가 중국에 수출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장비를 통해 삼성과 하이닉스가 초미세 공정을 돌릴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이런 기술 봉쇄가 더 강해지거나 미국이 한국에 무언가를 요구하게 된다면 한국의 선택지는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만 놓고 보지 않습니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CPTPP1 태평양 파트너십, IP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다양한 경제안보 동맹 속에 반도체 협력 조건을 끼워넣고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보조금을 주되 중국에는 일정 기간 기술을 못 넘기게 한다는 식이죠.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지 말지를 두고 지금도 조율 중입니다. 앞서 우리는 전 세계 반도체 전쟁의 배경과 구조, 그리고 한국이 놓인 딜레마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준비해야 할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025년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17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024년 착공, 2026년 가동 예정. 미국 정부는 삼성에 약 64억 달러, 하나 약 8조 5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기회 같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조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익 공유, 기술 공개, 생산량 우선 배정 등 사실상 전략 자산의 미국 귀속 요구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요즘 세계 AI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HBM, 고대역폭 메모리,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의 약자죠. 이건 GPU와 직접 연결돼서 AI 연산 속도를 몇배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메모리입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최신 GPU, H100, H200 그리고 B100 시리즈에 SK하이닉스의 HBM32 제품이 독점적으로 탑재되고 있습니다. 경쟁자인 미국 마이크론, 대만 나냐 등과 비교해도 SK는 12세대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세계 반도체 산업은 극도로 지역 편중이 심합니다. 설계는 미국, 생산은 한국, 대만, 장비는 네덜란드, 일본, 소비는 중국, 미국. 이 구조는 효율적이지만 문제는 한 곳만 흔들려도 전 세계 공급망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 자동차 회사들이 반도체가 없어서 몇 개월 동안 공장을 못 돌렸던 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 세계는 디리스킹을 이야기합니다. 중국 배제는 부담스럽고 중국 의존도 줄이기는 필요하다는 인식이죠. 반면 중국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초미세 공정이 아닌 28나노, 45나노 등 성숙 공정 중심의 내수 주도형 전략을 펼치고 있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센서 등 대부분의 제품은 3나노, 5나노급 첨단 칩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자동차, IoT 시장입니다. 시장과 양으로 압도해 기술 장벽을 우회하고 있는 셈이죠. 한국 기업 입장에선 이 시장을 놓치긴 아깝고 미국 눈치 보자니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2023년 말 정부는 K-칩스법을 통해 세액 공제, 연구개발 지원, 부지 제공 등 종합적인 반도체 육성 정책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최대 25%까지 확대했고 반도체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지정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프라와 제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학엔 교원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인허가 속도가 느리고 노동시장은 숙련기술자,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쯤에서 질문 하나. 반도체 산업, 삼성과 하이닉스가 잘하면 그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민간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미국은 보조금과 법으로, 중국은 국가 안보 전략으로, 대만은 총통이 직접 챙기는 국가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 인력, 장비업체, 소재기업, IP 설계사, 교육기관, 심지어 외교부와 국방부까지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만 가능한 산업이죠. 첫째는 기술 초격차 유지. 미국, 일본, 대만과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공급망 타변화. 중국과 미국 외에도 유럽, 동남아, 인도, 중동 등 수출과 기술 협력을 타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교육과 인력 투자. 단순한 생산직이 아닌 설계 소재에 할 융합형 인재 양성 핵심입니다. 한국이 배울 점도 많습니다. 유럽은 IPCI 중요 프로젝트 공동이익 정책을 통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내 반도체 자립을 추진 중입니다. 일본은 라피더스라는 기업을 통해 ENM 공정 연구 개발에 도전하고 있고 미국 IBM과 공동으로 차세대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인도는 TSMC, 삼성 등과 합작 팹 설립을 논의하며 탈중국 글로벌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작은 칩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도 뉴스에는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주가 급락, AI 서버 수요 회복으로 실적 반등,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일자리, 우리 자녀들의 미래 직업,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교 자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칩 하나 위에 서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 수 있을지, 더 나아갈 수 있을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캐는 밤이었습니다. 깊은 밤, 깊은 질문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지식 회로를 밝히는 전류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